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코스피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 계속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향후에 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제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고 미국은 계속 올라갈까? 이 부분 그냥 같이 한번 좀 데이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나중에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1득앱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1득앱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이제 S&P, 나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통화량 대비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대비해서 시가총액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 대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이제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같이 한번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 오늘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좀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 122동 평균선 좀 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6,000원까지 왔죠. 좀 이따 얘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현대해상도 오늘 하락폭이 컸었는데 그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금융지주 또 오늘 하락이 있었죠. 같이 한번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보는 종목인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코스피 한 0.5%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인데 200이고 이제 파랑 색깔 선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이고요. 오늘 거의 프로그램 순매도랑 증시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1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4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개인 54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000억 정도 매수, 기관 58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저는이 아니죠. 이제 개인이 한 2.4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한 3.2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조 정도 매수 중이고 나머지는 다 매도 중이고요. 다만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상당하게 많이 매수하고 있죠. 73조 어마어마한 양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중기적으로 저는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 특별히 다르진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제 증시가 미국 쪽은 많이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란은행 이제 BOE가 11월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유지를 했고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유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 경우 찬성 6표, 반대 3표로 원래는 좀 약간 멈추지 않을까. 기준금리도 인상이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12월에 끝날 것 같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정도 아마 지금 올리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완화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미국채 금리를 좀 낮추는
영향이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미국도 이러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인식이 조금 더 퍼지면서 증시가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글로벌하게 다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결국 사실 지금 뭐 상당히 계속 디커플링이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 상당히 뭐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4,700까지는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 S&P 기준으로 한 4,700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지금 이미 사실 오버슈팅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RSI 같은 경우 이미 70을 넘어섰고요. 볼린저 밴드로 본다 하더라도 50일 이동평균선 50일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넘어갈 때 증시가 이제 다 하락을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미 넘었었고, 과거들 항상 보시면은 항상 이게 넘었다가 깨지면 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상황,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가장 좋은 건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만, 타고 가다가 이제 이탈 하향 이제 조정이 되는 순간 저는 좀 위험하다. 이제 그때는 정말 탈출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좀 더 긴 시계열로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볼린저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이미 지금 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200일 같은 경우 사실 넘은 적이 뭐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승 이후로.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상승 이후로 사실 지금이 가장 과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추세상으로는 좋은 건 맞습니다만, 뭐 사실 밸류에이션 좀 이따 설명드릴 밸류에이션이나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릴 뭐 실질금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뭐 사실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정말 모멘텀 자체로 올라가는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보통 증시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좀 안 좋게 쓰이는 말입니다만, 마지막 이제 남은 거 좀 설거지 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뭐 작업 이제 작전주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정말 이게 설거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관하고 이제 뭐 외국인 이제 뭐 사실 미국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란 만화 좀 통하진 않죠. 이제 결국에 미국 현지인들에게 이제 미국 현지 기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매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제 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 이 200일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제 박경철 이제 그 선생님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뭐 상당히 안 보셨으면 사실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1권, 2권이 있는데 상당히 뭐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한국 책 중에서 제가 내용이 좋다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좀 저는 책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갑자기 책 추천입니다만 뭐 책은 좀 읽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나저나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200이 정말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죠. 이번에 뭐 랠리를 거의 증시가 두 배나 올랐는데도 뭐 사실 다인적하고 넘은 적이 딱 2번 정도밖에 없죠. 한 번 이렇게 지금이 이제 마지막 정도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가 이제 그분이 이제 표현으로 이제 우물 안에 있는 고래가 나가는 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연못이었나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만한 고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고래가. 땅은 여기고요. 근데 이제 이 고래가 그냥 가만히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여기까지 물이 다 있을 때 이 고래는 밖으로 바다로 이제 그때 정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볼린저 밴드 200이 넘어갈 때 그 고래가 이제 그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여기 다 있을 때 뭐 이때도 그렇고 과잉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과매수 구간들이 됐을 때 고래가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나라 증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20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쳤을 때 200으로 한번 보면은 고래가 그럼 이제 언제 나갈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사실 고래가 나갔던 타이밍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 직전들의 고래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고요. 빠져나가고 급락을 합니다. 고래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조정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래들이
열심히 빠져나갔죠. 실제로 이때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 기간이. 이때 쭉 빠져나가고 증시는 힘이 없이 빠져나가고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200의 이제 하단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 반등은 사실 하리라고는 봅니다. 국내 쪽은. 볼린저 밴드 오히려 이제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올라가리라 보고요. 미국 쪽은 이미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올라가다가 이제 곧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뭐 지금 당장 추세가 좋기 때문에 뭐 지금은 추세를 더 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오케이지만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200을 이미 넘은 상황에서 재차 하회하면 그땐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디커플링 되는 이유는 뭐 매번 사실 설명을 드리지만은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실질 금리입니다. 이제 실질 금리의 차이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좀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랠리를 하고 있는 거는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1% 구간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BE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계속해서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BEI는 역으로 살짝 올라가고 BEI 살짝 올라가고 국고채 금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02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증시가 괜찮은데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증시가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 테이퍼링 지금 이미 발표를 했죠. 11월에 이제 150달러 줄이고 150억 달러, 12월에 150달러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좀 추정치가 바뀔 수 있겠지만 150달러 이하로 줄이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 뭐 사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정말 저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바로 내일 뭐 폭락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확증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이 정말 이제 딱 터지기 직전 거의 단계다. 이제 언제 터져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뭐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뭐 레버리지 상품,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많이 산다라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주변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결국 끝은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잘 드시고 딱 떨어지기 전에 나오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쪽은 계속 뭐 이거 보여드립니다만 실질금리를 한국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시가 많이 꽤나 조정을 보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 고점은 좀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오히려 저는 좀 국내 증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뭐 굳이 사실 무리할 필요 없지 않을까. 미국 주식이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꼭 우리나라랑 디커플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우리나라 올라가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서 뭐 저는 사실 뭐 계속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실질금리 올라갈 때 하는 주식 뭐 현대해상이나 근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역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하는 거 그냥 감수하고 역으로 추세가 좋지 않죠. 지금 우리금융지주랑 한국금융지주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MAC도 그렇고 이제 제가 살 때부터도 사실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 나서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뭐 지금 사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차트를 봤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도 좀 농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1, 2, 3, 4, 5로도 읽히거든요. 근데 5파는 절대 하락의 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저는 이제 이 하락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결국엔 얘네들은 오른다고 봐서 실질금리는 더 반등한다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금융지주랑 그냥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고 그냥 이제 제가 어차피 해치하는 걸로 만약에 벌면 그걸로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담아가자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통 얘기할 때랑 또 다르죠. 추세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다만 뭐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추세는 깨지진 않았지만 볼린저 밴드 타다가 또 깨진 거라 뭐 사실 추세로만 딱 본다고 치면은 뭐 저는 그냥 지금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 정도 버려도 되지 않나? 뭐 최대한 422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생각보다 지금 구간에선 굳이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 버리고 오히려 이거 내려갈 때를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디커플링이 좀 나고 있고 뭐 실제로 향후로도 저는 좀 역으로 미국은 빠지고 국내는 올라가는 디커플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미국 쪽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올라가는 거에 뭐 사실 현혹될 필요는 없다. 항상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불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뭐 나스닥 예전에 IT 버블 때 보여드리면은 항상 마지막 버블이 뭐 가장 불타오릅니다. 뭐 가장 불타오르죠. 나스닥 보시면은 과거 이렇게 급속도로 올랐다가 뭐 지금이 MACD가 사실 레벨은 더 높죠. 그때보다 뭐 사실 더 반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꽃같이 올랐다가 불꽃같이 빠지기 때문에 보시면은 정말 몇 토막이죠? 거의 한 70% 넘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정말 뭐 사실 뭐 무리하게 투자를 하실 거였으면 뭐 사실 코로나 바닥 때나 뭐 아니면 뭐 이 정도나 과거에 하시는 게 맞았지. 미국 주식이 뭐 물론 안 빠진 게 맞습니다. 2008년 이후로 사실 제대로 된 조정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조금 이따 차트 얘기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엘리어트 파동사 1, 2, 3 하고 여기가 이제 4파 트라이앵글 나오고 5파까지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굳이 이제 사실 뒷북 쳐서 뒤에서 이제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쭉 많이 먹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 기회를 주면서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국내 증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추가로 산다면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 계속 살 생각입니다만 뭐 사실 여기도 충분히 지금 국내 단기 금리 같은 경우, 국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빠진다고 봐서 단기적으로는 그때는 좀 또 조정을 보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사실 뭐 저는 이게 주식 하는 방송 뭐 전 주식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사실 제 비트코인 빼곤 다 투자를 하지만 뭐 지금 사실 막 굳이 그렇게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친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뭐 NFT 쪽 그쪽은 좀 잘 가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굳이 사실 지금 적극적일 필요가 저는 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자세한 부분은 조금 이따 또 계속 반복되고 뭐 혹시 필요하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고 일단 방송 마저 이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드갭부터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고요. 파란 색깔은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요. 일드갭은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네, 높을수록 저평가고요.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최근에 금리가 이제 좀 빠지면서 살짝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낮은 레벨이라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부분 레벨까지 와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1드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중 무역 분쟁부터 좀 이격이 나고 있고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저는 미국 쪽에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갔던 거는 이제 패권 전쟁 때문이고 과거 미일 패권 전쟁 때도 그랬었고 미일 패권 전쟁이 끝나기 저희 직전쯤에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갭을 메꿔 버립니다. 지금이 이제 딱 거의 저는 그 정도 단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 같은 경우는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숫자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을 합니다. 뭐 국내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미국 금리도 좀 하락을 하면서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 레벨은 정말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하면서 24
3조 9천억 정도, 8,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절대량 자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에서 감소를 하고 있어서 뭐 가장 안 좋아 보인다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가 항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더 안 풀린다는 말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M1, M2 통화량 대비해서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높을수록 이건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닷컴버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통화량 대비해서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뭐 2018년 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기부나 이제 한국 쪽, 미국 ISM 제조업이나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제조업은 생각보다 이제 서비스 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좀 전고점을 오히려 넘은 상황이고요. 제조업이나 수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꺾이고 있는 사실 모양새입니다. 수출액 절대 규모 자체도 살짝 좀 꺾이는 모양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걸 봤을 때 과거 고점들을 넘었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중기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피 시총이나 S&P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들이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살펴보면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넘지 않지만 중기 이동평균선 여기는 뭐 사실 좀 애매한 정도까지 와 있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50 이동평균선 지금 넘었죠. 뭐 살짝 소폭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조심을 하실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뭐 차트를 좀 장기 차트로 한번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좀 새로운 파동 하나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이제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이후로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1, 2, 3, 4, 5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게 큰 1파라고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떨어지면서 여기도 크게 2파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현재 올라갔던 파동이 이제 3-1파였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하락하는 건 3-2파의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거의 고점 닿는 부분부터 빠져서 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건 3-1의 이제 고점이었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3-2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 B고 이제 C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이제 보여집니다. MACD나 RSI도 아직까지는 좀 매도 시그널이어서 뭐 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중기적인 추세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추세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3-1파랑 3-2파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제 3-1파는 1, 2, 3, 4, 5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4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해봤을 때 뭐 고점 다운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C파로 ABC도 완성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큰 A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에서 B파 고점을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저점 다운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채널을 살짝 넘었다가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 넘었기 때문에 B파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가 B파인데
그럼 이제 여기 B파에서도 B파는 A, B, C로 이루어지거든요. A, B, C여서 이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제 406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왜냐면 잠시만요. 네. 일단 아마도 B파 같은 경우에 38.2를 되돌리면 406, 61.8을 되돌리면 422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A, B, C로 406에서 끝이 날지 B가 나온 다음에 422까지 갈지는 뭐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B파가 가장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파동이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B파에서는 무리하지 말자.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특별하게 뭐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는 지금은 없고요. B파에서는. 그래서 뭐 국내는 사실 선물 해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은 그냥 제 주식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을 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A, B, C로 이렇게 B파를 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금융주나 현대해상은 좀 좋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 먼저 좀 충분히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고점을 쳐서 충분히 그 두 종목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현대해상은 사실 오른 것도 없어가지고 많이 저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뭐 금리가 빠지니까 당연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분봉으로 마지막 여기 B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오늘 전저점이 살짝이나마 깨졌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그냥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의 어딘가를 아직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약간 꼭 쐐기라는 할 수 없겠지만 약간 쐐기에 가까운 모양새긴 하고요. 뭐 이 정도든 아무튼 간에 B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B 이후에 좀 하락을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B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너무 무리한 베팅은 그냥 안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저는 좀 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기준선 방향 자체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건 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뭐 저한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역전돼 있어서 국내 쪽은 뭐 사실 추세는 거의 최악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냥 반등하더라도 이게 B파의 기술적 반등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구름대 여기 하단을 참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역으로 오히려 A, B, C로 A파, 그 다음 B, C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는 뭐 다르진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제가 시간론은 굳이 막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 그냥 시간론으로 이제 나스닥이나 S&P, 뭐 S&P로 보죠. 뭐 S&P를 뭐 시간론으로 살펴본다고 쳤을 때 이제 구주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주봉이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2009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파,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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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딱 삼각형으로 이제 딱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거의 고점을 쳤다라고는 보고요. 보시면은 이게 시간론으로 봤을 때 여기 저점부터 이제 딱 코로나까지가 65 기본 수치, 일목균형표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인 65 기본 수치가 딱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기본 수치가 딱 여기인데 이제 이 부분도 거의 딱 기본 수치 지금 근처에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계속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5파를 거의 친 상황에 저는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산치를 보면 한 4,7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오늘 계산치를 한번 보면은 뭐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S&P 그러니까 일봉이 코로나 덧점 바닥이 이제 2174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5파가 그냥 없다라고 치고 보면은 5파 계산치가 한 4,721 정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700 언저리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일단 일봉상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거죠. 잠시만요. 네. 일봉상으로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치고 나서 1, 2, 3, 4, 5를 이제 추정할 때는 4,721 정도라고 계산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따르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따르기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3198부터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이 마지막 5파 계산치로부터인 겁니다.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5파의 끝인 거랑 여기는 여기를 1, 2, 3, 4, 5로 했을 때로 계산을 해보면은 뭐 공교롭게도 계산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4603, 뭐 사실 큰 차이가 아니죠. 퍼센트로 봤을 때는 뭐 4717이니까요. 뭐 이 정도 계산이 나오고, 만약에 또 이제 분봉으로 해서 또 본다라고 해보죠. 분봉으로 해서 4260이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또 여기서 1, 2, 3, 4, 5에 얘도 또 5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거 자체를 또 1, 2, 3, 4, 5를 또 살펴본다라고 쳤을 때, 그때도 이제 계산치가 5파를 보시면은 또 4705가 나옵니다. 뭐 퍼센트로 봐도 4716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4700 근처가 되면은 거의 다 온 거다. 이제 그때 되면 정말 5파 5점이 다가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선물 지금 프리마켓 뭐 프리마켓은 아니죠. 뭐 선물은 거의 23시간 정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아 시장 선물에서도 지금 4886, 뭐 정말 거의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이 말을 한 요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한 4500대부터 한 470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계속 위험하다. 근데 위험하다는 말하고 계속 갔죠.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뭐 먹을 필요가 있냐라는, 저의 이게 물론 먹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부터 이제 위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당연히 사실 수익은 나면 날수록 좋죠. 근데 이만큼 뭐 수익을 버리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급락의 리스크를 그냥 버리는 게 뭐 저는 사실 오래 살아남기에 좀 좋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파가 거의 다 와간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거고요. 뭐 설사 그냥 추세만 보고 가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전환선이 깨지면 언제든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환선이 깨지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볼린저 밴드 넘어가 있죠. 넘어갔다가 하회하면 정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신발 신는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이제는 그냥 미국 쪽은 그냥 나가시는 게, 사실 이 파티는 이젠 즐길 만큼 즐겼어. 사실 많이 수익이 나시지 않았나요? 사실 미국 투자하셨으면 뭐 사실 이미 많이 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떠나야 될 때다. 파티에서 정말 이제 좀 떠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16,423이죠. 이제 계산치 그냥 값된 거로만 보면은 이제 아까 다 대부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나스닥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나스닥은 이미 그 계산치들을 이미 다 넘어버렸고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뭐 사실 넘어버렸고, 그냥 일봉상 아까 일봉 5파로 봤을 때도 16,225, 뭐 설사 최대로 보더라도 대충 여기 1파 길이랑 같다라고 봤을 때, 왜냐면 제가 1파 길이랑 같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뭐 이 값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서 뭐 끼워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뭐 S&P가 더 그거 보기 깔끔하니까 설명드리면은, 엘리어트 파동에 이제 1, 2, 3, 4, 5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이제 ABC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1, 2, 3, 4, 5고 A, B, C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3파랑 1, 2, 3파, 5파 중에 딱 한 파동만 연장이 됩니다. 근데 한 파동이 연장이 되면 다른 파동이 연장되지 않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죠. 이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3파가 연장이 된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인 거거든요. 3파가 연장이 됐으니까 1파랑 5파는 연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파랑 거의 길이가 같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면 1파의 61.8%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건 넘었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고, 그럼 이제 1파랑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죠. 지금 수치 레벨이랑. 뭐 많이 가봐야 여기서 100포인트니까 나스닥은 16,000인데 거기서 뭐 100포인트 해봐야 몇 퍼센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 보인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좀 미련을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사실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뭐 저는 크게는 못 간다라고 봐서 계속 좀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살펴보면은 V코스피는 그래도 나름 계속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뭐 사실 코스피도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26일 횡스팬 이제 역전돼서 이제는 좀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막 확 튀지만 않는다면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면 좀 조심하시는 걸 좀 걷어들여도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구름대도 위에 있긴 해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좀 안전 운행하시는 게 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날아가고 있지만 뭐 사실 저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내주는 게 좀 아깝다. 나는 좀 계속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볼린저 밴드 타고 가고 있으니까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 여기 볼린저 밴드에서 어떻게 보면 막힌 거죠. 일단 뭐 막혀서 근데 여기 뭐 26일 프랭스팬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서 뭐 추세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 구름대 넘었고 저항선 기준선 상회하고 9일 26일 프랭에 호전돼서 뭐 추세로 봤을 땐 문제는 없지만 뭐 저는 여기가 이제 A, B, C거나 뭐 1, 2, 3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으로 50일 볼린저로 봤을 때 여기도 또 넘었어서 여기가 그냥 이제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여기 3파 4파 5파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라고는 생각을 해서 좀 조정은 좀 보이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20 이동평균선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도 50으로 봐도 넘었고 200으로 봐도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 뭐 RSI로 봐도 그렇고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항생이 가장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랑 계속 비슷하게 갑니다. A, B, C, A 나오고 B 다음에 이제 B가 A, B, C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A, B, C든 1, 2, 3이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고 있죠. 뭐 사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면 뭐 좀 내리는 게 맞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BOE도 그렇고 다른 나라가 더 완화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결국 뭐 달러가 맞냐 이렇게 되면 뭐 증시가 맞냐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달러가 맞지 않나. 웬만하면 이제 채권 시장이 맞거든요. 채권하고 외환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보통 선반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일단 기준선까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뭐 WTI는 기준선까지 지금 깨진 상황이어서 뭐 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증산은 생각보다 그냥 딱 예상되는 수준, 뭐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WTI 이젠 좀 조정 살짝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기준선도 내렸기 때문에 좀 조심할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 어제 많이 좀 오르긴 그러니까 내려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면 금은 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실질금리 1% 되면 좀 그때 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저도 하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고점은 치고 A, B, C 조정 한번 보이고 더 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단기 조정을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국고채 10년물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는 저는 더 갈 것 같다. 사실 테이퍼링의 영향도 있고 지금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은 거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가 뭐 사실 지구 역사상 뭐 3번, 4번밖에 안 되는데 뭐 사실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1, 2, 3, 4, 5로 전고점을 저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저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제 보통 물량이 많지 않으시면 이게 120 이동 평균선 여기서 좀 파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고, 뭐 아무리 못 늦어도 200 이동 평균선 좀 파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못 파셨다면 뭐 사실 지금 당장 뭐 굳이 파는 거는 뭐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아마도 이제 A, B, C는 뭐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뭐 어제도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오고 뭐 여기 RSI도 과매도여서 뭐 좀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뭐 오늘 사실 더 빠지면서 뭐 예상이 틀렸습니다만, 뭐 사실 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뭐 여기 1, 2, 3, 4, 5로 봐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왔다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올라간 거에 되돌림은 분명합니다만, 이제 여기가 그럼 A, B, C여서 끝이 날지, 새로운 3파의 시작일지, 이게 A, B, C여서 A고, 그 다음에 이제 B고, 또 C일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제 단기 상승 이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올라가고 나서 빠질 때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냥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16,800원이지만 뭐 보시면은 뭐 지금 퍼가 제가 좀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뭐 한 3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뭐 PBR은 뭐 거의 0.27, 뭐 0.25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저는 뭐 사실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나, 중요한 건 뭐 모멘텀이 없다. 일단 뭐 수급도 받쳐주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뭐 결국은 한 67,000원까지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계속해서 중요한 건 주주 환원 정책이지만 일단 아직까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뭐 사실 올라가려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올라갈 때가 이제 3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보유 물량이 여기서 뭐 매도를 할 정도 거래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3파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그때는 터질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씩, 뭐 이때는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났을 때인데, 뭐 그때처럼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 뭐 저는 매도할 생각이고, 뭐 굳이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뭐 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고 나서 사기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뭐 팔지는 않을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 여기 구름대에서 저는 뭐 사실 좀 지지를 보여서 지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오늘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 때문에 무너졌고요. 이 정도면 그냥 모양 자체도 좀 안 좋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전 좀 떨어진다, 반락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여기는 뭐 사실 실질금리 올라갈 때 수혜 주기도 하고, 워낙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뭐 사실 진짜 별로 안 올랐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상당히 낮아서, 기대 수익률 지금 20%면은 뭐 사실 뭐 엄청 싼 거거든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뭐 그냥 좀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기적인 미래를 보고 이제 한 몇 달 정도 보고, 뭐 저는 그냥 내려가는 대로 그냥 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뭐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추세 자체는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사실 그냥 지금 내려가는 이 사이클 자체에서는 좋은 회사다. 추세는 안 좋지만,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면 더 빠진 대로 좀 사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금융지주는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여기도 뭐 RSI 떨어지고 있고, 이제 과매수 시그널이고, 뭐 MACD 빠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타다 또 이탈을 해서 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은 있다 보고요. 근데 여기도 뭐 실질금리 반등할 때 수혜되는 주식이기도 하고, 워낙 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싼 회사기 때문에 18%면 엄청 싼 거거든요. 사실 17.8이네요. 뭐 다른 금융지주가 보통 대형사가 14 정도 되고 14.5 정도 되고, 좀 지방 계열이 16 정도 되는데, 뭐 여기는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17.8이면 상당히 싼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국은 더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좀 길게 보는 시계열에서 뭐 지금 같은 증시 시장에는 뭐 현대해상이나 우리금융지주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추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뭐 정말 추세 매매만 하실 거면은 그냥 뭐 굳이 그냥 지금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뭐 좀 맞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테마가 좋은 거를 좀 차트를 잘 보고 투자하신다면 뭐 하시는 거 좋지만, 뭐 저는 뭐 솔직히 내재 가치가 지금 당장 탄탄하지 않은 회사는 뭐 솔직히 저는 선호하지 않아서, 뭐 저는 그냥 지금은 좀 그냥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원래 이게 주식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연방준비은행에 막 8조 달러씩 찍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해야 될 시간은 언제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사실 지난 2년이 이상했던 거지, 원래 주식시장이 이런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냥 좀 이런 거에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주식시장을 가끔 떠날 때도 필요한 거긴 하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투자는 꼭 계속 하고 정말 그래도 괜찮은 주식, 뭐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지수 움직임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저평가된 주식을 살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금융지주나 현대상이 좋은 것 같고, 나는 그냥 대주주에 조금 이벤트성인 주식을 사고 싶어, 약간 좀 포텐이 더 큰 걸 사고 싶다, 리스크도 크지만 날라갈 것도 크고 싶다 라고 하면 키스콜딩스도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셋 다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날 종목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제당, DLNC, 아마존 살펴보면, 카카오부터 좀 살펴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성장률이나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거의 적정한 주가다라고 이제 림이나 FCF로 봤을 때 뭐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상대가치평가는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상대가치평가로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차트 보면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A파, A, B, C, A파, B파, C파 정도, 뭐 결국 이게 B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B파가 제일 추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디까지 갈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B파는, 제가 이제 B파에서 여기서 뭐 B파에서 보시면은 뭐 68.2나 61.8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냥 1배 이내로만 된다는 거지, 이제 0에서 이제 0%에서 100%까지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100% 미만으로 이게 비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비파는 웬만하면 그냥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깔짝 했다가 나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로 비파 먹을 때 이제 깔짝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것처럼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하방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비파가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이런 걸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다시 전고점 넘어가면 전고점 넘었으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지금은 비파로 보여서 좀 무리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86만 원이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어떻게 계산해도 사실 여기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너무 좀 과하게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다만 뭐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냥 과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그냥 아마 A, B 정도, B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C로 더 빠질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8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FCF 기준으로 한 6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싼 편이다, 15% 정도면 과거 대비해서도 그렇고 좀 나름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은, 근데 다만 뭐 제일제당도 추세가 좋지 않죠. 뭐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 177%, 148%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뭐 상당히 높죠. 18%니까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생각은 되고, 뭐 건설사 좀 사신다면 DADNC 우선주 상당히 저는 좀 괜찮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여기는 계속해서 여기 구름대를 참 넘기가 어려워서 뭐 추세 자체는 좀 좋지 않아 보인다. 결국 A파, 뭐 B파인데 여기가 1, 2, 3일지 아니면 B파가 A, B, C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B파 나오고 좀 더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뭐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회사 자체는 사실 멀리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회사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오파치고 여기 이제 B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 생각을 들고요. C로 더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테크 쪽은 계속 좀 좋지 않아 보인다 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도 이제 G20대 나오면서 15% 나오지만 테크주는 정말 이제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법인세라는 게 그냥 개인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세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막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뭐 세금을 0%도 많이 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제 돈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모로 이제 제가 여러모로 좀 지출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소비가 월급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어서 저도 이제 사실 유효법 소득세가 0%거든요. 다 환급을 받아서 소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소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0%인데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뭐 우리나라게 누진세 5개로 가니까 뭐 10%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마지막이 48인가? 아무튼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0, 예를 들어서 그냥 10, 15, 뭐 20, 48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전 왜 그럼 0%인가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딱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율이 이제 유효법인세라고 하는 유효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유효 세율. 저 같은 경우 유효 이제 소득세율인 거겠죠. 근데 사실 법인들도 그렇게 따지면 그 회사가 정말 내는 법인세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법인세가 22%다라고 하지만 25%를 다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뭐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회사는 실제로 세금이 뭐 한 5%에서 8% 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테크주들이 보통 5에서 8% 많이 내고요. 근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라는 거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최소 15%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G20 나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테크주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15종 내면 EPS라고 하죠. 이 주당 순이익이 엄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법인세 자체도 또 높이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크주는 좋을 게 없고, 더군다나 이 실질금리,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지금 뭐 정말 지구 역사상 4번이 있는 중에 그 4번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 대해서도 실질금리가 낮을 때 가장 수혜를 받던 게 테크주고요. 성장주인 거죠. 결국 미래 가치가 더 큰 회사들.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그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도 테크주인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테크주의 비중이 가장 큰 주식이 뭐죠? 나스닥이고 그 다음이 이제 S&P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봐도 그렇고 실질금리로 봐도 그렇고 법인세로만 쳐다봐도 그렇고 차트로 봐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근데 다만 뭐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딱 어디가 고점이라고 딱 단언할 순 없겠지만 저는 그냥 계산치로 봤을 때 S&P 기준으로 4,700 언저리 정도 갔을 때는 정말 조심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